자, 이제 오늘은 지긋지긋했던 2차 방정식과 함수 그리고 부등식 단원이 끝났고 이제 공통사고원의 끝부분 경우의 수 그리고 순열 조합 행렬 부분이 남았는데, 자, 먼저 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사건이라는 게 뭐냐? 이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실험을 해. 어떤 실험. 그럼 어떤 실험, 뭐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 동전을 던지는 실험, 아니면 주머니 속에 있는 공을 꺼내는 실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실험이 있겠지. 그때 그 실험에서의 그 결과가 있을 거잖아, 결과. 그 실험의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 한다. 그래서 뭐 만만한 게 주사위니까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그런 실험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시행이라고 부를 거야. 이런 실험을 어떤 실험을 한다,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실험을 한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니? 당연히 간단히 예를 들면은 1, 2, 3, 4, 5, 6 중 하나가 나오겠지. 맞지? 다시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실험에서 그 결과가 1이 나올 수도 있지. 2가, 3이, 4가, 5가, 6이 나올 수 있지. 맞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1이 나올 사건, 2가 나올 사건, 3이, 4가, 5가, 6이 나올 사건, 이렇게 부를 거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짝수가 나올 사건. 그렇지. 결과가 짝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또는 뭐, 그렇지. 홀수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뭐다? 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겠지. 짝수 또는 소수가 나온다.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 아니면은, 뭐, 합성수도 할까? 합성수가 나올 사건.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1, 2, 3, 4, 5, 6. 즉, 실험의 결과가 1이 나올 사건. 그럼 한 가지겠지. 2가 나올 사건. 그럼 그때, 이것도 이야기하자. 그럼 그때 이 경우의 수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 전체, 가지수를 이야기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복하면 안 된다. 그렇지. 가지수 셀 때 중복하면 안 된다. 그리고, 빼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 빼먹으면 안 된다. 즉, 한 번씩 잘 세워줘야 한다. 그 말이지.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전체 가지수를 세는데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것은 그 전 사건의 가지수를 구하는 건데 중복하면 안 된다. 빼먹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어떤 실험에서 1이 나올 사건. 그러면은 한 가지지. 2가 나올 사건 한 가지지. 3이, 4가, 5가, 6이 나올 사건 한 가지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헷갈리니까 지울까? 지우고 다시 뭐라고? 1이 나올 사건 한 가지. 자, 그럼 그 다음 짝수가 나올 사건. 짝수가 나올 사건은 2가 나올 수도 있지. 근데 4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소수가 나오는 사건은 우리 1은 소수 아니지?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그러니까 약수가 두 개인 자연수. 소수는 2, 3, 5를 뜻하지. 그래서 여기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짝수가 나오거나 또는 소수가 나온다. 그럼 그때 뭐라고? 짝수가 2, 4, 6 세 가지. 또는 소수가 나온다. 뭐라고? 2, 3, 5 세 가지. 자, 근데 쌤이 경우의 수 셀 때 중복하면 안 된다 했지. 우리 방금 짝수 셀 때 2를 셌는데 소수 셀 때 2를 또 세면 안 된다. 지금 무슨 소리냐? 1 하나 빼주면 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 빼주면 된다. 2를 두 번 셌으니까 두 번 센 그 한 가지 경우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5가지다. 이렇게 부를 거다. 이 말이 있지. 자,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실험. 그때 결과가 합성수가 나온다. 자, 그럼 합성수가 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합성수라는 거는 1이 아니고 자연수에서 소수가 아닌 나머지 수, 그러니까 약수가 3개 이상인 그런 수를 합성수로 하지. 그래서 1은 안 돼. 2도, 3도, 5도 안 돼. 그럼 4랑 6이네. 아, 그럼 4랑 6이니까 뭐다? 2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는 단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그때 이 경우의 수를 그렇지 어떻게 셀 거냐? 첫 번째는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 더하는 경우가 있고, 말 그대로 더하는 경우가 있고, 말 그대로 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사건을 기호로 A, B 이렇게 대문자 알파벳을 쓸 거다. 자, 그럼 그때 어떤 실험을 했다. 그때 언제 더할 것이냐, 경우의 수를 언제 곱할 것이냐, 우리가 이거 판단을 좀 잘 해주면은 이 단원은 끝난다. 자, 그래서 결론 먼저 이야기하면은 합의 법칙은 또는이야. 또는. 아니 뭐뭐이거나. 자, 그래서 간단하게 쌤이 OR로 많이 쓰지. OR. 이 또는의 의미, OR의 의미면은 합의 법칙, 즉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겠다. 사건이 두 개 있을 때 또는의 의미, 아니 뭐뭐이거나 이러면은 더하면 된다. 즉 예를 들어서 사건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구해라. 아니면 사건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의 수를 셀 때는 A 또는 B. 그럼 뭐다? 경우의 수. 사건 A의 경우의 수 더하기 사건 B의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셀 거다. 더할 거다. 그리고 이 기호는 사건 A의 경우의 수. 적어줄까? A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쓴다. 그럼 얘는 사건 B의 경우의 수. 이렇게 쓴다. 자, 그래서 다시 사건이 두 개 있는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럼 사건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라. 즉 A 또는 B 이런 A or B 경우의 수를 구해라. 더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위에서 짝수 또는 소수 경우의 수를 했었지. 짝수. 그럼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라지 A라 생각하면 되고 소수가 나온 거를 B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럼 A 또는 B니까 뭐다? 경우의 수를 더해라. 근데 1을 뺐지? 이 무슨 소리냐? 사건 A의 경우의 수랑 사건 B의 경우의 수가 중복이 되면은 빼줘야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A랑 B가 중복이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중복이 될 수도 있잖아. 방금 위에 예시처럼 이렇게 중복이 될 수 있다. 그럼 뭐다? 빼기, 중복, 가지수. 중복되는 가지수 그냥 빼주면 된다, 이 소리야.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중복이 안 되면은 뭐라고? 중복 가지수가 0이니까 그냥 두 개 더하면 되고. 만약에 중복이 되면은 중복되는 거 한 빼주면 된다. 그 말인 거지. 자, 그리고 곱의 법칙은 그냥 합의 법칙이 아니다. 그럼 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기하면 요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좀 많은데 사건 A, B가 자 뭐라고?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이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고 아니면은 사건이 뭐 동시에 일어난다. A, B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아니면은 뭐 연이어 일어난다. 연이어 일어난다. 아니면은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난다. 잇따라 일어난다. 아니면 사건 A와 사건 B가 각각 일어날 때의 경우의 수. 각각. 뭐뭐시 각각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그래서 좀 많지. 그래서 그냥 합의 법칙만 잘 기억하면 돼. 뭐뭐 또는 뭐뭐이거나 or 이때는 경우의 수를 더한다. 그 제외하고는 뭐 다 곱하면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요 이고의 의미 요거는 좀 하나 기억하자. 얘도 또는의 의미 요거는 좀 기억을 하자. 자,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경우의 수, 아니면 사건 A, B가 이렇게 뭐 각각 일어나는 그때의 경우의 수, 이따라 뭐 이러면은 경우의 수로 곱하면 되고,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난다. 아, 그럼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쌤이 AND라고 쓸 거야. AND.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 A도 일어나고 AND B도 일어난다. 아, 이러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 즉 A의 경우의 수와 그때 A가 일어났을 때의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아직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있어. 그 종속과 독립 뭐 이상한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지금은 다시 뭐라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곱하기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이때 이 B가 A가 일어났을 때의 B의 경우다. 그 정도만 그냥 이야기를 할게.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소리냐? 그냥 듣고 흘려. A가 일어났다 할 때 B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바뀔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 B의 경우의 수를 좀 다르게 표현한단 말이지.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고1 과정이니까 그럼 뭐라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아니면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B가 일어난다. 그럼 곱하면 된다. 그래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 단어는 뭐지 뭐 별게 없지. 별게 없다. 자, 그래서 케이스 잘 나눠주고 뭐 개수 잘 세주면 된다. 자, 그럼 문제 바로 보자. 이런 등식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 이거 XYZ에 대한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라고 물었을 때 이 뭐다? 방정식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즉 뭐다? 특정한 XYZ 값에서만 등호가 성립한다. 뭐라고? 방향이 일치해야 등호가 성립한다. 뭐라고? 비밀번호 잘 쳐야 한다고. 비밀번호 잘 쳐야만 로그인할 수 있다. 이런 방정식이제. 그때 이 방정식의 첫 번째 자연수 XYZ 순서상 개수구해라. 두 번째 음이 아닌 정수 XYZ 개수구해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음이 아닌 정수란 말은 음의 정수 제외하는 거지. 즉 0 또는 자연수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0을 포함해서 세라 이 말이고 얘는 0 포함하지 않고 자연수만 세라 이 말이겠지.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런 순서상의 개수를 셀 때 문자가 XYZ 3개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우리 어떻게 했어? 차수가 높을 때는 차수를 낮추려고 노력했고 문자가 많이 있으면은 문자 개수를 줄이려고 노력했지. 자, 그래서 이때는 개수가 작은 걸로 해도 되고 뭐 큰 걸로 해도 되는데 그냥 큰 걸로 할게. 우리는 1이 편하니까 개수가 3인 것보다는 1이 낫잖아. 자, 그래서 이 Z라는 문자를 기준을 잡아서 Z라는 문자를 기준을 잡아서 경우의 수를 셀 거다. 지금 무슨 소리냐? Z가 1인 거 생각할 거다. Z가 1이다. Z가 2인 거 생각할 거다. 이 말인 거지. Z가 3인 거 생각할 거다. 이 말이지. 자리가 되잖아. Z가 3인 거 생각할 거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래서 Z가 4는 안 되잖아. 이게 4가 된다 생각해봐. 그럼 Z가 4면은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안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Z를 경우로, 그러니까 Z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로 나누어서 셀 거다. 자, 이러면 편해지지. Z가 1이래. 그럼 X 플러스 2Y는 얘가 1이라 했으니까 3이니까 넘기면 8이잖아. 이러면은 개수 세기 쉽다, 이 말이지. 그럼 더 뭐라고? Z가 2다. 얘는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6. 그럼 6을 넘기니까 5가 되는 경우의 수. 마찬가지로 2가 되는 경우의 수. 이런 거 셀 거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Z를 딱 기준으로 잡아서 Z를 왜 잡았다고? 개수가 커서. 얘를 딱 기준을 잡아서 경우의 수를 세면은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세면 돼. X랑 2Y를 더해서 8이 되는 거잖아. 그럼 Y가 0은 안 되니까 1이다. 그럼 얘는 6으로 결정되겠지. Y가 하나 결정되면은 X도 하나 결정되지. 이 말이 이해되겠나? Y가 하나 결정되면 X가 자동으로 결정된다.
즉, 이 순서성이 하나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린 또 이어서 y만 잘 세면 된다, 이 말이야. 왜? y가 결정되는 순간 x가 딱 결정이 되어서 순서성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y가 가능한 게 1이 가능하지? 2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한데 4는 안 되겠지. 이게 4가 되면 8이니까 0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다? y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 4가지. 그래서 이거는 4가지. 자, 우리는 x, y, z 뭐 구할 수도 있지만 구하는 게 아니고 경우의 수만 세면 되잖아. 경우의 수. 순서상 개수를 세는 거니까 경우의 수만 세면 되잖아. 그래서 z를 딱 고정시켰을 때 y가 될 수 있는 게 4가지. 그리고 y가 정해지면 x도 딱 정해지니까 그냥 4가지. 그럼 얘도 똑같이 하면 되겠다, 맞지? y가 1일 때 되지. x가 3으로 딱 결정되잖아. y가 2일 때 x가 1로 딱 결정되잖아. 그럼 뭐다? 얘는 2가지. y가 3이 될 수 없다. 얘는 y가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y가 1이면은 이거 x가 0 돼야 하는데 자연수라는 조건이 안 맞지? 그래서 얘는 뭐 0가지지. 안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답은 6가지다. 왜 쌤이 더했어? 더한 이유가 뭐라고? z가 1일 때 또는 z가 2일 때 또는 이해되겠지? 그럼 더한다. 자, 두 번째, 의미 아닌 정수라 했다. 0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럼 또 똑같이 적을게. z가 0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z가 1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z가 2가 가능하다 이 말이지. z가 3까지는 가능하다 이 말이야. 자, 근데 마찬가지로 z가 4가 되는 거는 안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누어서 세주면 되겠다. 자, 그럼 z가 0이다. z가 0일 때는 x 플러스 2y가 자, z가 0이니까 11이 되겠지. 11. 오케이. 이렇게 세면 된다. 마찬가지로 얘는 x 플러스 2y가 z가 1일 때는 8이 되었다. z가 1일 때는 5가 되었고 z가 3일 때는 2가 되었다. 이 똑같다 이거. 똑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미 아닌 정수, 즉 0 포함하는 경우의 수 세고 있고, 그럼 여도 마찬가지 이제 뭐라고? y가 0이 될 수 있지? y가 0이면 x가 11로 결정이 될 거잖아. 그래서 y가 0부터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y가 0, 1, 2, 3, 4, 5까지 가능했네. 그래서 얘는 0, 1, 2, 3, 4, 5. y가 결정되면 x 결정되니까 y가 그때 0, 1, 2, 3, 4, 5, 6가지. 그럼 순서 상계수도 6가지. 하는 거 이해되겠지? 마찬가지로 y가 0이 된다. y가 0 되면 x가 8 되면 되잖아. 그래서 0부터 1, 2, 3, 4까지. 그럼 얘는 5가지. 마찬가지 z가 0, y가 0이 된다. y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2가 될 수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y가 될 수 있는 게 3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3가지. 마찬가지 얘도 y가 0이 가능하지. y가 0이면 x가 2잖아. 그리고 y가 1이면 x가 0인데 우리 x가 0이 될 수도 있지, 맞지? 의미 아닌 정수니까 가능하지. 여기까지 되겠지? 그래서 얘는 2가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를 z, 즉 개수가 큰 항을 기준으로 이렇게 z에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경우의 수를 셌고, 마찬가지 얘도 뭐라고? z가 0이 되거나 또는의 의미지. 그럼 그냥 경우의 수 뭐다? 싹 다 더해라. 싹 다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16이 되겠다. 그래서 16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거다. 자, 그 다음. 자, 색칠 문제인데. 서로 다른 5개의 색이 있다. 그럼 서로 다른 5개의 색 하면 그냥 1, 2, 3, 4, 5 생각해 보면 되겠지. 1번 색, 2번 색, 3번, 4번, 5번 색이 있다 생각하는 거지. 중복 가능하다. 그러니까 1번 색 썼을 때 1번 색을 또 쓸 수 있다. 그 말이지. 대신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라. 그렇군. 그때 색칠 가지수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칠할 때 색깔을 5개를 다 쓸 수도 있고 4개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뭐 해서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이렇게도 가능하지. 다시 1번, 2번, 3번. 색깔을 3개만 쓸 수도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풀이를 할 때는 색깔을 몇 개 쓰는지를 딱 기준 잡고 하는 게 맞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색깔을 뭐 최소 3개, 5개, 아니, 최소 3개, 최대 5개 쓸 수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그때 색칠 가지수 구해라 했으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할 때 가지수 이런 문제는 보통, 많이, 많은 부분에, 인접한 영역을, 먼저, 칠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하다. 많은 부분에 인접한 영역을 먼저 칠한다. 자, 그래서 A를 먼저 칠한다. 그럼 A가 몇 가지? 그냥 5가지. 그럼 A 5번 색을 칠했다 생각해봐. 그럼 이때 5번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겠지. 왜? 여기가 5번이면 나머지는 5번을 쓸 수가 없잖아. 그럼 이때 A를 쌤이 먼저 색칠했고, 그 다음에 C나 D를 보면 되겠지. B는 2곳에 인접해 있고 C는 3곳에 인접, D도 3곳에 인접. 그 말인 거지. 그래서 C를 먼저 보면은 C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고,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그럼 그때 D가 칠할 수 있는 거는 3가지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인접한 부분을 먼저 칠하면은 경우의 수 세기가 좀 편하다. 그래서 다시 A 색칠할 수 있는 거 5가지. 그때 C는 4가지. 그때 D는 3가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오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B랑 E를 생각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5, 4, 7 했다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 3을 또 쓸 수 있고 2도 쓸 수 있고 1도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B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그럼 더 E도 몇 가지? 3이랑 5 제외하고 나머지 다 쓸 수 있잖아. 여기 1을 칠해도 되고 2를 칠해도 되고 여기 4를 칠해도 되잖아. 3가지. 그럼 그때 쌤이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곱셈을 적었는데, A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 이 고야, 이 거나야. 그러니까 or야, and야. 생각해보면 A가 5가지고, 그때 C는 4가지고, 이거지, 이거. 그때 요 3가지고, 3가지. 이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and니까, 맞지? 곱셈을 했다. 오케이. 네, 그렇구나. 그래서 얘는 5, 4, 3, 60. 그럼 60 곱하기 9. 줄까? 그럼 540 가지가 나오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접한 영역 색칠할 때, 가장 많은 부분에 인접한 영역을 먼저 칠하고, 그때 A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5가지고, 이고, 그때 C는 4가지고, 이고, 그때 D는 3가지이고, 맞지? 근데 결과적으로 B도 3가지고, E도 3가지다.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세기가 편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 몇 장 하나 있다? 5장이 2개 있다? 15장이가 3개 있다? 자, 그때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한다. 그러니까, 일부만 내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때 요걸 안 적었네. 단, 영어는 제외. 보통 문제 이렇게 많이 주거든. 영어는 제외. 그러니까 안 내는 건 안 된다. 뭐라도 하나는 내라. 이 말인 거야, 그냥. 뭐라도 하나는 내라. 자, 그때 우리가 지불 방법의 수, 지불 금액의 수, 이야기를 해보자. 자, 먼저 지불 방법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100원짜리 한 개 있지? 그리고 50원짜리 2개 있지? 자, 100원짜리를 한 개 내는 방법이나 50원짜리 2개 내는 방법이나 금액은 같은데 맞지? 방법은 다르잖아. 방법은 다르잖아. 이 말인 거지. 한 번 더. 그럼 지불 금액은 뭐다? 100원짜리를 이거 곱하기
예. 이 100원짜리를 한 개 내나, 50원짜리를, 이거 두 개 내나, 뭐라고? 이거, 금액은 같다. 금액은 같다. 다시, 방법은 100원짜리를 한 개 내는 방법이나, 50원짜리를 두 개 내는 방법이나, 이 방법은 다르다. 금액은 같지만 방법은 다르다. 근데 지불 금액의 수를 이야기할 때는 100원짜리 한 개 내는 거나 50원짜리 두 개 내는 거나 금액이 같다. 즉 같은 걸로 칠 거다. 즉 중복하는 거 좀 조심해라. 그 말이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이해만 하면 아주 간단하다. 자, 그럼 100원짜리 한 개 있잖아. 100원짜리가 한 개. 그럼 100원짜리는 낼 수도 있는데 안 낼 수도 있잖아. 100원짜리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 이고 그때 50원짜리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50원짜리 0개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지. 그 말이지. 그때 곱셈인 거 이해되겠지? 100원짜리를 지불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고 그때 50짜리 지불한 거 세 가지고 그때 10원짜리 지불한 건 뭐 그냥 네 가지다. 이 말이지. 대신 쌤이 0원은 제외한다 했으니까 안 내고 안 내는 건 안 되니까 뭐다? 하나 빼라. 이 말인 거지. 그래서 23가지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 단원에서 대표적인 예제 좀 한번 보고 있는데 천천히 읽고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말이 어렵지, 말이. 한 번 더 뭐라고? 지불 방법. 그럼 100원짜리 한 개 내는 거랑 50원짜리 두 개 내는 게 방법은 다르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요거 다 세줘야 한다. 그때 100원짜리 내는 건 두 가지이고 그때 50원짜리 내는 건 세 가지고 그때 10원짜리 네 가지인데 0원은 제외한다 했으니까 안 내고 안 내는 건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금액은 자, 우리 금액 이야기할 때 다시 뭐라고? 이렇게 100원짜리 한 개로 100원을 지불하나 50원짜리 두 개로 100원을 지불하나 똑같다 했잖아. 똑같다. 그럼 우리가 이때는 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좀 바꿔서 생각해도 되겠지. 같다 했으니까. 즉 이때는 뭐라고? 50원짜리가 4개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10원짜리가 3개 있다 생각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지. 왜? 자, 이 동전에서 생각해봐. 40원을 지불할 수가 없지. 뭐 똑같이 생각하면 90원도 지불할 수가 없지. 근데 이걸 바꿨다 생각하면은 40원을 지불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잔돈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지. 자, 그래서 50원짜리 4개. 그러면은 지불 가지수가 뭐라고? 안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고, 2개, 3개, 4개, 5개는 4개. 그래서 아무튼 총 5가지다. 마찬가지로 10원짜리도 안 낼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있고, 그 말이지. 그래서 4가지. 대신 안 내고는 안 된다. 뭐라고? 하나 빼라. 그래서 19가지. 그래서 이렇게 끝난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용어 정리. 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사건이라는 게 있다. 사건이 뭔지 제대로 이해한다. 그 실험의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 경우의 수는 전체 가지수를 나타낸다. 대신 이 가지수를 셀 때, 아무튼 가지수를 셀 때 중복하면 안 된다.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 잘 세줘야 한다. 그 경우의 수 더할 때, 곱할 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